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원 강사입니다. 컨텐츠를 또 영상 컨텐츠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이게 차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의미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직장 생활이나 다른 것들을 하면서 초기에는 부업 형태로, 그 다음에 N잡 형태로 이제 사이드에서 진행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이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이드로 만들던 컨텐츠들을 조금 더 이제 질이 더 높게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높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까 얘기한 컨텐츠의 개수를 기존에 2개, 3개 만들었던 걸 5개, 6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을 겁니다.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과, 그 다음에 블로그를 올리는 마케팅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한 초기 수익 과정과,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좋았던 점들은 뭐냐면, 일단 글감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글감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감에 있는 다음 부분은 포스팅 부분으로 이제 둘째 치더라도, 글감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있죠? 네, 책, 독서하고 책 읽는 거. 근데 이 책 읽는 것만 가지고는 글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한 장점, 뭐 이건 습관에서도 다르고 어디에서도 다르지만, 이 기록에 대한 장점을 뭐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잖아요. 자,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좋으냐면, 여러분이 한계가 있고 뭐 나는 메모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근사한 어휘력을 구사해서 남들이 알기 쉽게 글을 잘 쓰는 것도 글 쓰는 방법이지만, 그 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꽃이 피고 싹이 나려면 꽃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가.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 그 부분이 독서가 되는 거고, 그 시드를 갖다가 어떻게 됐든 뭐 아무리 씨앗이라고 해도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엉뚱한 곳에다 뿌려야 의미가 없으니, 그러한 영양분을 주는 곳,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엑기스, 정제, 그게 기록이라고. 기록. 자, 기록은 물론 종이로도 할 수 있지만, 바야흐로 디지털 아닙니까? 디지털. 또 바야흐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블로그 포스팅서부터 다양한 거, 글쓰기도 일단 연필로 쓰고 원고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뭐 펜으로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작업들을 하죠. 그러니까 텍스트화를 해야 돼요. 텍스트화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이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록 방법들을 찾으면 좋은데, 보통 그런 기록으로는 노타빌리티인가? 저는 에버노트를 쓰고요. 노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노션도 제가 중간에 써봤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록용도, 그러니까 뭐 엑셀도 들어가 있고, 트렐로에 좋은 기능, 뭐에 좋은 기능, 노션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에버노트하고 비슷한데 노션의 기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무겁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에버노트도 좀 속을 새겼지만, 일단은 저는 에버노트를 씁니다. 가장 장점은 뭐냐면, 뭐 애플 iOS 사용한다거나, 여러분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제 유료기는 해요.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대수, 기기의 종류나 대수에 상관없이 다 쓰려면 한 월 4,000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뭐 연습장 하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니까 한 8,000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기록 메모가. 이 메모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같이 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도 있고, 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웹 클리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는 약간의 노하우를 더 알려드릴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포스팅이나 홈페이지나 텍스트 형태나 되어 있는 것들을 긁어서 어떻게 해요?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 두는 거죠. 그런 뒤에 자 이제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저장의 행위예요. 저장의 행위. 기록하고 여러분이 글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쏙쏙쏙쏙쏙 뽑아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 둔다고요. 그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고자 하고 글 쓸 필요가 있을 때 뽑아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글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아까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변칙적으로 쓰는 것 중에 OCR이라고 하는 문자인식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웹클리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어떻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지금 초기에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건 뭐냐면, 글감을 찾을 수 있는 곳, 어디 가면 야 너 과일 살 거야? 나 과일 살려고 해. 어디 가면 과일이 있어. 이것들을 알려주는 과정이 이제 지금 블로그 포스팅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글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 글감을 찾는 데 있어 글쓰기 전 단계는 뭐냐면 기록의 수집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글감을 수집해서 기록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록하고 글감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선 내가 볼 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로 습관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필요한 건 글쓰기를 위해선 일단 어떻게 기록이 필요하다. 잘 모아야 된다. 어떻게 됐든 글감들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고, 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취합하고 뭐든지 확인을 해봐야 이게 여러분들 글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모으겠죠. 그래서 모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기록이다. 그 다음에 그 이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것에 일단 여기에서 하나 일단랑 마무리 짓고, 기록이라는 것의 특징이나 기록이라는 것의 장점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제가 자기주도 독서법 계속 얘기를 드리죠. 무슨 얘기냐면, 책은 결과적으로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책을 읽고 생각이 든다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실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고,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 글이 돼요. 여러분. 근데 쉬운 표현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전에,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글을 글감을 차용해 와서 큐레이팅을 하던 짜집기를 해선 어떤 글을 썼어요. 자, 이게 원문의 글과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쓴 글의 차이 중에서 여러분의 글이냐 여러분의 글이 아니냐의 차이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 글에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 부분은 저작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다음 요 강의 때 제가 이제 영상 강의, 이제 컴퓨터 보고하는 화면 강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저작권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이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사례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집 같은 경우도 제가 필요하면 올려놓을 테니까, 이러한 저작권 사례집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개념들을 아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어디까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는지.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생각이 있는 글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없는 글이냐의 차이예요.
자, 유사문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뺏겨서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들을 기르는데 좋은 게 뭐냐면, 자기주도 독서법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생각 가지는 독서를 이제 읽어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라는 것조차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이책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도 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보고서를 쓰던,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쓰던, 어떻게 됐든 글을 쓴다라는 건 타인이 읽었을 때, 독자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상대방에게 나타나야 돼요. 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보고서도, 자, 보고서를 하나 예를 들면, 자, 보고서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나옵니다. 자,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자, 우리가 중간 관리자인 과장님이 봐야 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써야 되는 글이 있고, 맨 위에 올라가서 임원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 써야 되는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과장님이 알고 싶은 것하고 임원이 알고 싶은 것하고는 틀려요. 과장님은 수익 부분보다는 업무를 만약에 계획서에 짠다면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내가 이 업무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업무가 어떻게 우리과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있는 걸 보겠죠. 과장님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걸 내가 맡아왔어, 아무리 이게 수익이 많이 남는다 그래도 우리 직원이 이게 소화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볼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서에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일의 양, 분량, 뭐 일의 기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임원은, 자, 전체적으로 회사가 굴러가서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야, 이걸 하면 얼마 남아? 야, 과연 니네가 이거 인건비고 뭐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돈이 남아? 그걸 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확하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이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이 기획된 업무가 이 과연 남들이 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이렇듯 어떻게 여러분이 상대방 보고서라든지 여러분 글,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독자가 알고 싶은 걸 파악해서 독자가 알고 싶은 걸 여러분들 블로그 글에 쓴다고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글을 블로그에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독자가 관심 있게 찾아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글을 읽으면 단골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정보 맛집이죠. 정보 맛집. 야, 여기는 뭐 글 하나가 이렇게 읽으면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딱딱딱딱 준다. 그죠? 이 사람 블로그는 좋아. 그럼 재방문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결국엔 블로그거든요. 그러면 나가보면 책도 똑같아요. 자, 글쓰기든 목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쓰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책을 쓸 건지, 또 무슨 책을 쓰는데 어떤 관점으로, 상대방이, 독자가 내 책을 사서 읽고 무엇을 얻어가길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해놓고 쓰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글쓰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 역시 블로그에다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어떻게 됐든 글을 쓴다라는 자체, 컨텐츠를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가 궁금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은 대부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이제 곧 사무실입니다. 또 업무를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좀 고심하시고 오늘 사무실 급한 일 보고 오후에 또 영상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